서울 강남의 한 영어학원 등원 시간. 이제 겨우 걸을 정도의 영유아들이 부모 손에 이끌려옵니다. 이른바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첫돌 무렵부터 영어학원 유아부에 다니는 겁니다. 한 달 수강료는 교재비 등을 빼고도 190만 원. 영어 유치원까지 다닐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5년간 1억 1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애들은 10% 이하인 것 같다. 나머지들은 뭐하냐? 그냥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초등의대반까지 등장한 이 지역에선 초등학생 때 수학 선행을 제대로 하려면 영어는 영유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불문율입니다. 사교육 시작 연령이 낮아지면서 교육비 부담도 늘었습니다. 적금을 들고 있어요. 아이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의 그 학원비를 미리 목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사교육비가 1% 늘어날 때 출산율이 최대 0.26%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둘째나 셋째로 갈수록 사교육비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컸습니다. 만약에 제가 둘을 낳았다면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정부도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습니다. 영유아 관련된 사교육 규모는 적게는 3조, 많게는 6조 가까이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을 고등학교나 그 이후까지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영유아 사교육이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비싼 패딩을 입고 아들 제이미를 대치동 학원까지 라이딩하는 대치맘. 이 패러디 영상을 직접 기획한 방송인 이수지 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큰 인기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오해도 좀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추억으로 남기자라고 하고 저희 팀끼리 업로드를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이게 뭔가 반응이 좀 이렇게 크게 와서 지금 내가 의도한 대로 뭔가 흘러가지 않는데 라는 약간 부담감도 있고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러면서도 실제 자신이 본 인물의 말과 행동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릭터마다 사실 주변 인물들 혹은 제 모습이거든요. 진짜요? 예, 혹은 경험했던 것들.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는 4세 고시, 초등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7세 고시, 수학학원 입학을 위한 일명 황소고시, 최근 추적 60분에서 다룬 대치동 학원가의 7세 고시, 4세 고시 세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나도 저런 거를,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는 저런 교육을 하고 싶은 욕망이 한편에 있다면 그걸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마음이 또 한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양가 감정이 부딪히면서 대치맘이라는 한 존재에 뭔가 집중되게 됨으로 해서 그들만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 희화해가지고 패러디하는 것에 대해서 좀 통쾌하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좀 자극이 되지 않나. 치열해도 너무 치열한 한국의 교육 문제에 대한 답답함. 그러면서도 그런 세태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부모 세대의 복합적인 감정이 대치동이란 키워드에 투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른바 대치맘 패러디에 대한 환호는 기형적인 사교육 현실과 과잉 경쟁에 지친 시민들의 대리만족이자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책으로 읽힙니다. KBS 뉴스 고혜람입니다. 영어 공교육 현장은 이렇게 변화가 없어 조용하지만 사교육 시장은 딴판입니다. 이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 우리말도 서툰 나이의 아이들. 하지만 원어민 영어 강사와의 대화가 어렵지 않습니다. 책 읽기뿐 아니라 종이 접기 같은 실습 수업도 영어로. 5살 때부터 이른바 영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해 벌써 3년 차에 접어든 아이들입니다. I go to my classroom and I take off my jacket and fold it. And I take off my backpack. I want to go another country and speak with other people. 일상 대화는 물론 뛰어놀 때도 오직 영어로만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영어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일반 유치원을 영어 전용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체육 활동에 중점을 두던 유치원이었습니다. 요새 필요하게 또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언어 발달이 시작될 때부터 좀 다 같이 좀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일부 영어 유치원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들어가기조차 어렵습니다. 입학 처음에 원비, 식비, 재료비, 입학금에서 152만 원이에요. 강남에 있는 영어 유치원이나 또 이름 있는 그런 인지도 있는 영어 어학원들은 정말 줄 서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초등학생 대상 영어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공교육에서 그걸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시는 것 같던데요.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불을 지핀 영어 교육 열풍은 어린이 영어 도서 판매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화 상태인 사교육 영어 시장을 공교육으로 잡겠다는 정부 방침. 하지만 학부모들은 회의적입니다. 학교에서 배워도 분명히 아마 따로 또 보낼 거예요. 또 뭐 개인적으로 배우든 어떻게 하든 그룹과외를 하든 저도 그럴 생각인데요, 솔직히. 영어를 강조하면 할수록 부담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이렇게 부담을 안 준다고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차피 거기 내에서도 등수라는 게 있을 거고.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 영어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현장에서는 되레 영어 사교육 학원의 폭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의대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 서울에서 초등의대반을 운영하는 한 입시학원의 홍보 문구입니다. 초등학생 때 선행학습 여부가 의대 진학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인데요. 이 학원은 지난달 교육당국 합동점검 단속에 걸려 경고를 받았습니다. 의대 진학 열풍 등으로 입시 열기가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학습 열기가 유치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 이른바 서울 강남 3구 유치원 103곳의 선행교육 실태조사 결과 74.1%는 자체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초등학교 교과서로 선행 수업을 하는 곳은 1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사교육 업체와 계약해 원아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사 결과 만 3세부터 5세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율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공교육에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도록 하고 있는데 미리 익히고 있는 겁니다. 한 사립 유치원은 원아들에게 곱셈과 나눗셈, 분수, 국어 품사를 교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교육 과정에서 분수 등도 역시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또 3살 원아들에게 원어민 영어와 유아 한자, 수학을 가르친다고 안내하고 수업 중 초등학교 교과서 문제를 미리 풀어보게 한다는 유치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선행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 강남 3구 유치원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든 만 5세 반은 유치원생이 취학 후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 유초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초 연계 교육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초등학교 선행학습에 구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선행학습은 단순히 사교육을 조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유아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령과 발달에 맞는 교육 과정이 정해져 있다며 과도한 선행학습은 오히려 아이의 발달을 저해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원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이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제재와 감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실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초등학교 의대반을 운영하는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 주말에도 초등학생 10여 명이 모여 수시 포트폴리오 대비 강의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런 연구가 하고 싶었어? 27년 만에 1,509명 늘어난 의대 정원. 높아진 기대감에 아직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선행학습 열기도 더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약간 조금 미리 대비해서.
특히 의대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2배 넘게 늘 거란 전망이 나오며 이른바 지방 유학 문의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의 어느 지역은 그 지역에 1등급 숫자보다 지금 의대 정원 숫자가 더 많을 지경이에요. 입시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고 보셔야 돼요. 고3 수험생과 재수 전문 입시학원은 쏟아지는 문의에 입시 설명회를 앞당겨 열었습니다. 지원한 사람들이 다 빠지면서 다른 학과들도 비니까 이제 그 자리를 어떻게 넓지 말지 고민. 다만 아직 증원된 의대 정원의 수시와 정시 비율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수험생들이 득실을 따지긴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을 어떤 전형에 배정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차분하게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무전공 입학 확대 정책 등도 또 다른 변수로 꼽히면서 올해 입시 판도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지난 5년간 물가가 18% 올랐는데 유치원비는 그 2배인 36%나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영어 유치원입니다. 정원 130명은 이미 다 찬 상태. 5, 6개월을 기다려야 등록할 수 있을 정도로 성업 중입니다. 참여력 수업도 들어가 있고요. 리더십 수업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받았으면 단기문은 제 생각에는 벌써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치원비 내역을 받습니다. 수강료에 간식비와 교재비까지 월 168만 원. 1년치를 대학 등록금과 견줘보면 국공립대는 물론이고 가장 비싼 사립대 의대보다도 700여만 원이나 비쌉니다. 어떻게 보면 더 받아야 되는데 사실 더 높은 데도 많아요. 200 넘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것저것 막 하면. 최근에는 어학원들까지 앞다퉈 영어 유치원 과정을 개설해 높은 수강료를 매기고 있어 비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비는 지난 5년간 36% 오르면서 이제는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치와 맞먹는 수준이 됐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부담되죠. 동생을 갖고 싶어도 진짜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한 명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정부는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 가정에 사립 유치원비 월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학부모 부담을 덜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김모 씨. 올해도 새학기를 앞두고 학원비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해마다 학원비를 올리는 게 꼭 학원마다 다투듯이 올리는 그런 부분이 좀. 영어 학원비 안내문입니다. 수업료가 5만 원, 온라인 학습비도 1만 원 올랐고 안 받던 차량비를 내라는 학원도 늘었습니다. 서비스 차원으로 해주셨던 것들인데 학원마다 내면 그 셔틀비만 해도 한 달 작은 학원비가 나오는. 지난달 김 씨가 낸 학원비는 10% 정도 늘었지만 같은 달 통계청이 집계한 초등생 학원비는 2.4% 올랐습니다. 기본 수업료만 통계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셔틀버스비, 교재비, 온라인 학습비 등은 선택 비용이라서 제외한다는 설명인데 현장에선 필수에 가깝습니다. 온라인 숙제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수업 시간 했던 거에 대한 과제이기 때문에요. 거의 다 하고 계세요. 2023년 기준 정부가 집계한 1인당 사교육비는 43만 원. 2024년 시민단체 설문은 98만 원. 조사 시기와 방법이 다른 걸 감안해도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런 괴리는 정책 허점으로 직결됩니다. 교육청이 수업료에만 상한을 두자 학원들은 교재비, 교통비를 올려 피해가는 시기입니다. 저 제게차게 과외 선생님이 오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을 재치 있게 풍자해 큰 화제가 된 영상. 더 이상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란 반응입니다. 원 한 200 정도 드는 것 같은데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까 수학, 미술, 피아노 주 5회 다 했는데. 하지만 영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공식 통계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시점에서 그것들이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사교육비 조사가 국가적 단위에서 큰 모수를 두고 하는 사교육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실태 파악도 안 되는데 무슨 수로 학원비를 잡을지 현장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